네, 진사로입니다. 59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감히 이와 같은 부도한 말을 했으니 법에야 죄를 다스리옵소서 라고 했어요. 자, 조의제문 나왔고 지금 죄를 다스려라 했죠. 요거는 무호사화입니다. 자, 연산군 때 있었죠. 근데 이 유자광 진짜 조선 역사 500년에 제1대 간신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근데 이 간신이 나중에 연산군 쫓아내는데도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진짜 대단해요. 자, 어쨌거나 이 조의제문은 그 무호사화의 발단이 됐던 겁니다. 이 조의제문이 사추에 올라간다 만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연산군이 관련된 살인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보시면 박원종 등이 골문 밖에 진군하여 대비에게 아뢰기를, 자, 임금이 도리를 잃어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종사가 위태롭습니다. 진성대군은 대소신민의 촉망을 받은 지 오래이므로 이에 추대하고자 하니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 라고 했다. 자, 임금이 도리를 잃었다, 정치가 혼란하고 종사가 위태롭다, 진성대군 나왔습니다. 이게 진성대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분이 중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종 반정입니다. 자, 이 중종 반정 때 여기 말씀드렸던 유자광이 그 연산군 쫓아냈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신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왕한테 충성을 하지 않았던 신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호사화와 중종 반정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문제예요. 사실 요거는 조선에 있었던 4번의 사화를 알고 있고 이게 나에서 얘기하는 게 중종 반정이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의 4번의 사화가 무갑 기열 해가지고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4가지인데, 자, 이 무호랑 갑자사화 요거 2개가 연산군 시기, 그 다음에 기묘사화가 중종, 그 다음에 을사사화가 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종 반정은 갑자사화와 기묘사화 사이에 있었을 게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갑자사화를 찾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 폐비 윤씨의 사사사건을 빙의로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이게 바로 갑자사화에 대한 설명이죠. 자, 폐비 윤씨가 연산군 어머니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 폐비 윤씨가 사사된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안 뒤로 관련자를 잡아들여서 처형했다라는 게 갑자사화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엄마 죽인 놈들 다 나와라는 거예요. 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요거는 인조반정이요. 이전에 광해군은 북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광해군이 이제 뭐 영창대군을 사사했다든지 임목대비를 유폐했다든지 이런 죄가 물론 있었지만, 이제 서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웠던 거는 중립적 외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중립 외교를 안 하기 위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세운 다음에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2번의 호란이 이어집니다. 자, 위헌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요거는 이제 바로 그 기묘사화. 이때도 이제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 제거하려고 주초 위왕 뭐 나뭇잎에 이런 게 새겨졌습니다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제거했다라는 거죠. 자,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 요거는 이제 영조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희빈장치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요건 이제 기사환국이에요. 이제 환국은 3번 있었죠. 그 경기갑 해가지고 그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기사왕국 때는 이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고, 최종적인 갑술왕국 때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22번 갈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오늘 왕이 두모포 외관의 초량 이전을 윤호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두모포 외관은 기후약조 이후 일본과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진 곳인데 여기 외관이 협소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외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초량으로 이전을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기후약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광해군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후약조를 통해서 광해군 때 이제 두모포 외관이 설치가 됐다가 이 외관을 초량으로 이전하겠다라고 결정됐다라는 거죠. 자, 이 시기가 언제냐? 당연히 조선 후기입니다. 경제 상황 묻는 문제는 그냥 조선 후기냐, 조선 전기냐, 고려 시대냐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3번 담배와 고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건원정보가 주재된 거 고려시대죠. 솔빈부의 말 발해입니다. 당항성과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시대는 통일신라예요. 보통 울산항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당항성 영암이 나왔네요. 자,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하여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비슷한 걸로 동시전이 있는데 이거는 신라시대 지증왕이에요. 이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자,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비석은 가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참여했던 총병관 신유를 기리기 위한 신도비입니다. 조총부대가 흑룡강 일대에서 러시아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선 정벌에 참여했다. 이거 요청한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청나라죠. 원래 요 신유의 조총부대가 그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예요. 북벌론이시죠. 네.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인데 청나라가 야 조선아 우리 같이 러시아나 정벌하러 가자. 너희 조총부대 좀 보내줘 하니까 조선에서 깨갱하고 조총부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흑룡강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서 신유 부대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을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정답은 있습니다. 바로 1번이에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라는 게 이 청나라에 대한 정책입니다. 뭐 추진은 했는데 실제로 북벌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이건 이제 1번. 자,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보냈다. 요 한참 뒤의 일이죠. 미국입니다.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갔던 외교 사절단이 바로 보빙사. 자, 그 다음에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하였다. 제가 아까 원 간섭기 때 공녀 말씀드렸죠. 바로 원, 즉 몽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송환을 위해서 회답 겸 쇠한사를 파견하였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일본에 대한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때 가신 회답 겸 쇠한사 요 분이 유정, 이분 이름은 기억해 두세요. 사명대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승려들을 모아서 의병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수작전을 엄청나게 많이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선시대의 승려들은 체력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러니까 산을 타고 가가지고 적진에 침투하는 이런 전투에 굉장히 능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그 선조가 유정을 불러다가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일본 가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정이 사명대사로서 그 일본에 굉장히 그 명망이 높았던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일본에 가니까 일본의 승려들이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했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포로들도 많이 데려왔고 그 다음에 그 전쟁 후에 협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 현판에 새겨진 글인데, 자, 가가 지은 것으로 군주를 모든 하천에 비치는 달에 비유하여 국왕 중심의 전국 운영을 강조한다. 자, 중요한 내용 뒤에 나옵니다.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초계 문신제 하면 바로 나와야죠. 정조입니다. 자, 정조에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근데 1번 딱 읽자마자 답이네요. 장영영을 설치하였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초계 문신제, 장용영, 수원, 화성, 규장각 육성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서울 출신들을 규장각 검소관으로 등용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신해 통공을 단행하여가지고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경기도에 하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광해군. 자, 한양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세종대왕이죠. 자,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전 회통을 편찬하였는데 이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전법을 제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세조, 수양대군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 문제는 어렵지 않았네요. 자, 25번. 밑줄은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이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한글 소설 유행했던 시기 바로 조선 후기죠. 자, 뭐 한글 소설도 있고 뭐 여기 세책가, 전기수 이런 단어들도 나오는데 비슷한 걸로 이제 책쾌라고 있어요. 책쾌. 빠르다는 뜻이죠. 쾌가. 그러니까 뭐 쾌속 배달할 때 그 쾌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배달해 주는 사람. 이때부터 배달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글 소설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는 뭐 판소리, 풍속화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요 선지 볼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2번입니다. 인왕 제색도 등 진경 산수화가 그려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경 산수화. 그러니까는 경치 그대로를 표현하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인왕 제색도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원각 사지 10층 석탑 건립됐다. 이거는 조선 전기예요. 경천 사지 10층 석탑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구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요 계미자는 태종, 이방원식이죠. 태종입니다. 글씨가 좀 안 좋네요. 자, 이방원 태종식이고, 자, 태종식인데 글씨를 좀 다시 쓸게요. 너무 안 좋아요. 자, 계미자가 주조된 거는 태종입니다. 태종. 그리고 비슷한 걸로 갑인자가 있죠. 요거는 세종대왕식이에요. 자,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한 시기. 요거는 이제 고려 말 및 조선 초입니다. 요거는 그 유학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려의 아주 말기가 되면 그때 신진 4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랑 관련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충주 흥덕사에서 직지 심취 요절이 간행되었다. 자, 이거 1377년인데 역시 고려 말입니다. 자, 뭐 여담이지만 이 청주에 가보시면 흥덕사지 쪽에 직지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둘러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26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가 됐대요. 자,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되었고 양난을 거치면서 국정총괄기구로 발전하였다. 이것만 읽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 바로 이 기구는 비변사. 자, 삼포회란 때 설치됐고 을묘외변 때 상설기구,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국정총괄기구가 됐고 이게 이제 세도정치 시기가 되면 세도 가문들이 이 비변사를 근거로 해서 권력을 휘둘러요. 매간매직 같은 그런 일들이 비변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흥선대원군 시기가 됐을 때 혁파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흐름. 그러니까 상포회란 설치, 을묘해변 때 상설기구, 양난 때 국정총괄기구, 그 다음에 세도정치 때는 이제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휘둘렀던 기구예요. 세도 가문의 권력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시기에 폐지됐다. 이 흐름 기억하셔야 돼요. 비변사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볼게요. 자, 업무일지인 내각 인력을 작성하였다. 이건 이제 규장각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3사 홍문관이죠. 자, 소속 관원을 은대의 학사라고 칭하였다. 이건 이제 승정원. 자, 은대는 승정원의 별칭이고 홍문관의 별칭도 있죠. 그게 옥당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로 중죄인을 다스렸다라는 이 기구는 의금부.
자, 이 의금부에서 주로 다뤘던 죄목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반역죄랑 강상죄가 있어요. 뭐 반역죄야 뭐 잘 아실 거고, 이 강상죄가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그 윤리로 너무 부도덕한 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다, 뭐 이런 죄가 강상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2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널리 베어 시를 잘 짓고 전고에도 밝았는데 발해고를 지어서 인물과 군현 왕실계부의 연약 등을 상세하게 엮어서 모아놓으니 기뻐할 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 59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발해고 나왔죠. 유득공입니다. 자, 이 유득공은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이 유득공 이분은 서울 출신인데 그 정조 시기에 그 중용이 됐어요. 그래서 규장각에서 검소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유득공, 발해고, 규장각, 검소관, 이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신 분은 정제두. 자, 그 다음에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홍대영입니다. 실학자 중에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이 출제된 분 정도로 보입니다. 의산문답. 이분이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게 된 근거가 무한 우주론하고 지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했는지가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밝혀내신 분, 추사 김정희 선생. 자, 이분은 추사체라는 독특한 글씨체를 갖고 있는 서예가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안도라는 작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그림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그 금석과학록이라는 책에서 그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고증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금석학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석학이라는 게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해석하는 학문을 뜻해요. 청나라의 고증학 영향을 받은 이제 학문인데, 이 김정희 학자께서 그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진흥왕 순수비를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자,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요거는 예전에 드라마로 나왔었죠. 이재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사상의학.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을 분류해가지고 이제 의학에 적용시키는 이런 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혈액형이라든지 MBTI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로 계승이 돼 있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28번 갈게요. 다음 대하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내일 우리조가 발표할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자, 19세기 초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었다. 청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정주성에서 광군에게 진압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특히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 나왔죠. 홍경래의 나한입니다.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를 했고 당시 서북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일어났던 난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이 있었죠. 1번이 답입니다. 자,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뭐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네요.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이건 정부의 실책이죠. 이모군란이 벌어지니까 정부에서 그 군인들 얘기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청나라에 연락해서 군대 보내주세요. 갑신정변 일어나니까 또 청나라에 연락해서 군대 보내주세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관련된 거고. 자,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이제 이모군란에 해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청상민 수육무역 장정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죠. 백삼봉기가 일어나던 때에 나왔던 보국안민, 제폭구민, 기치. 이제 그래서 여기서 황토현 전투, 황룡춘 전투 승리를 이끌고 전주화약으로 이어지는 흐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진주에서부터 시작이 된 임술, 동민, 봉기입니다.
자,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 요 두 가지는 특히나 세도 정치기의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다라고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되, 홍경래의 난은 서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도 이제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29번 갈게요. 자, 가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뭐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원종과 애노의 봉기입니다. 이거 진성여왕 때인데 따라서 신라 하대예요. 자, 사벌주는 지금 경상북도 상주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신라 하대 때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맞겠죠. 자, 남쪽에서 적들이 봉기하였는데 쭉 보니까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삼이와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었다라는 거죠. 자, 김삼이 효심의 봉기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무신 정권 시기예요. 무신 집권기라고 보는 게 좀 더 말하기 편하죠. 무신 집권 시기입니다. 최씨 무신 정권 이전, 그때쯤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백성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나왔다. 자, 이거 지금 앞문제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핵사로 박규수께서 가가지고 조사 결과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이 봉기했으니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놔볼게요. 군수 조병갑은 탐악이 심하여 국민들이 그 주구에 시달려왔다. 만석부 보수를 빙자하여 노역시키고 징세를 자행하니 한을 품게 됐고 전봉준이 관할을 습격하고 보를 허물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 특히 고부봉기죠. 그래서 조병갑은 헐레벌떡 해가지고 서울로 도망가고 이제 안핵사로 이용태가 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 이용태가 조사는 안 하고 농민들을 탄압하니까 한 번 더 일어났던 게 백삼봉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국안민, 제폭구민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가나다라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는 원종과 애노의 봉기였습니다. 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계기가 됐다. 이거 임술농민 봉기라고 다 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고요. 자, 나는 김삼이 효심의 봉기, 이거는 무신 정권 집권 시기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 윤원영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하였냐. 자,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을사사화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전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요 사발통문이 뭐냐면은 사발을 이렇게 깔아놓고 실제로 원을 그리진 않았어요. 여기다가 사람 이름을 쫙쫙 써요. 누구누구 참여했다. 이 사람 이름을 써요. 그리고서는 요 원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당시에 그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냥 우리 쓰듯이 하면 이렇게 쓸 텐데 그럼 여기 맨 앞에 나온 분이 주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일부러. 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선에서 프랑스 주교 2명 및 선교사 9명과 조선의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이 됐대요. 이에 제동에게 요청하여 며칠 안으로 군대를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주교 신자가 처형됐다. 특히나 프랑스죠. 요거는 병인 박해를 뜻하고, 자,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며칠 안으로 군대를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 래요. 그러면 여기서 군대를 일으켰고 왔다는 걸 이미 알죠, 우리가. 이게 병인 양요로 이어집니다. 이게 어차피 같은 시기예요. 예, 저기 1866년인데 연대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사건의 흐름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이제 이게 병, 재병, 오신, 척,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모노 사건. 글씨 날라가네요. 그 다음에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이 5는 오페르트의 도굴 시도 사건이에요. 무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신은 신미양요. 척은 척합이 건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 순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인 박해랑 제너럴 셔모노 병인 양요 요거는 이제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1866년에 있었는데 이 연표에 보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미 양요가 여기 있었고 이 척합이 건립은 요 바로 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